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말로 국무회의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내수 회복과 국익 중심 통상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다른 상품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통구조 개선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 스포츠 경기 안표 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형사처벌보단 과징금을 더 높이는 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포상금 개념으로 안표 판매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종과 출신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는데 특히 SNS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처벌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위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내부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총리는 내란 청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신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 불만이 커진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존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해당 인사를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신설될 TF가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13일까지 후속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속도감 있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TF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나 지연을 위한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에서 주민 200명과 함께 6번째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타운홀 미팅 개최 소식을 알리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직접 들려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국민과 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귀한 소통의 장이 될 거라며 더 살기 좋은 경기 북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타워 2기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연기와 먼지가 솟구치며 주변을 뒤덮습니다. 11일 정오 사고 건물인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 6호기가 발파됐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 따른 선제 조치로 9일 오후부터 안전진단과 취약화 작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구조인력 투입은 피해자 가족 동의하에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매몰돼 있는 분도 그렇지만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4호기나 6호기가 또 그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결정 같기는 해요. 중수본은 현장 안정성 확인 후 인력 투입을 재개하는 등 24시간 구조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크레인 등 중장비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붕괴 사고 엿새째 남은 매몰자는 4명입니다. 이 중 2명은 위치가 확인됐지만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종 인원은 2명입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5명입니다. 이 중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3명은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통합지원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색작업 종료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한 KDI는 올해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 0.8%보다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4분기에 아주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거기에 그 정부의 그 재정 지원,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좀 집중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제시했습니다. KDI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지만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 내수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증가하고 올해 마이너스 9.1%를 기록한 건설 투자는 2.2% 증가로 전환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증가폭이 1.3%에 그칠 전망이지만 교역 조건이 개선돼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올해 1.2%와 비슷한 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내수 회복세에 따라 고용 여건이 완만히 개선되겠지만 인구 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줄어든 15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실업률은 2.8%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KDI는 앞으로 통상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자금 조달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결정과 법적 이슈에 따라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15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17.7%, 승용차 16.2% 늘었고 석유 제품은 14%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1.9%, 11.6% 증가한 반면 베트남은 11.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고 무역 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사회조사 결과 19세 이상 국민의 71.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예금과 적금,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금이 약 70%를 차지했는데 사실상 노후 대비가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34.4%는 소득 창출, 다시 말해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령자 5명 중 4명이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 노후 생활을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노후 소득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 요양보호 서비스와 노후 취업 지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후 취업 지원이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은 자녀의 도움보다도 본인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6%로 2년 전보다 1.9%포인트 늘었습니다. 관련 응답률은 20대 이하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았습니다. 내년 가구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27%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포인트 줄었습니다. 성인의 61.6%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낮다고 보는 사람은 34.6%, 높다는 인식은 3.8%를 기록했습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본인과 자식 세대 모두에서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둘 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사회조사는 13세 이상 가구원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와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인미수 사건. 정부가 사건 후속 조치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어린이 약취 유인 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 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여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어린이 유인 범죄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됩니다. 임의로 현장 종결이 불가한 코드1으로 신고받고 피해 어린이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진행됩니다. 유괴 예방 교육을 체험형과 참여형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정부는 통학로 주변의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주변 250여 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 특교세 50억여 원을 연내에 지원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 244개 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하굣길 안심기가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도 늘립니다. 행안부는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전국에서 어린이 약취 유인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기업과 함께 휴대용 경보기 등 어린이 안전물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등 해군의 주요 함대가 위용을 드러내며 바다를 가릅니다. 적의 유도탄을 탐지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진영을 바꾸며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난 9일부터 2박 3일간 남해와 동해를 오가며 해상 기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율곡 2함, 서해 류승룡함을 포함해 함정 7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이지스함은 최대 탐지거리가 1000km에 달합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3척이 동시에 기동훈련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기동함대 사령관이 직접 함정에 올라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기동함대는 해역에 따라 임무가 부여되는 기존 해군 함대와 달리 유사시 어느 지역이든 투입되기 때문에 훈련은 대함전, 대잠전, 방공전 등을 포함한 복합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작전 수행 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기동함대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실시해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체계 작전 수행 능력도 키웠습니다. 기동 군수 지원 작전 훈련도 병행해 함대급 해군 전력이 임무 해역에서 작전을 이어갈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해군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지속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길 안내 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할 때 길 찾기 기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군사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서비스하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구 중 2가지를 최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놓고도 정작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3가지 요구사항은 영상 보완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입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심의를 다시 거쳐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예식장과 결혼 준비 업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 같은 결혼과 체육 서비스업의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을 비롯해 요금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에 대한 공개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를 통해 사진 촬영이나 드레스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 정보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통상 수개월의 이용료를 먼저 결제한 뒤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중도 해지와 환불 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불 안 된다. 이번 이벤트라서 환불 안 된다는 말만 했고 그 66만 원에서 26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다요 싶은 상태거든요.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체계를 비롯해 중도 해지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수강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에 대한 내용도 표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보장기관명과 보장기간, 보장 금액도 추가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절 등 해외 대형 할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용품 등 다양한 직구 상품 구입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청이 이달 11일부터 6주간 불법 직구 제품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사용이 많은 난방 제품과 스포츠 크리스마스 용품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유해 성분 검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안전인증 미필 또는 허위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겨울철 난방, 동계 스포츠용품 및 직구 물품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 통관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관세청은 관계기관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국경관리위험센터와 공조해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연관업체까지 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송이나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 대상 검사도 이루어집니다. 주요 해상특송 통관세관에 배치된 식약처 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 현품 개장 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물품 검사도 강화됩니다. 지난 9월 K브랜드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요청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발 화장품과 의류, 연예인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의 경우 제품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게 가장 좋고 가급적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